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많은 투자자들을 괴롭혔던 부채 한도 리스크가 완전히 종식된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강세였습니다.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1% 넘게 올랐고 암호화폐 시장도 전반적으로 상승세였는데요.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좋은 소식은 부채 한도 리스크가 완전히 종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상원에서 표결 결과 찬성 63표 대 반대 36표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미국은 다음 대선 이후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 2025년 1월까지 부채 한도 적용이 유예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더 많은 빚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부채 한도가 해소된 것은 모든 위험 자산들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앞으로 약 1년 반 동안은 적어도 부채 한도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위험 자산들의 랠리에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너무나 중요했던 5월 고용보고서가 발표되었죠. 결과가 좀 애매했는데요. 비농업 고용 증가가 33만 9천 건으로 예상치였던 19만 5천 건을 압도적으로 초월했습니다. 반면 실업률은 기대치였던 3.5%와 지난달 수치였던 3.4%에서 크게 증가해 3.7%가 되었습니다. 또한 월간 임금 상승률은 지난달 0.4%에서 0.1% 내리고 기대치와도 같은 0.3% 상승했고 전년 대비로도 0.1% 하락했습니다. 고용과 실업률이 함께 상승한 이상한 지표인데 잘 알고 보면 딱히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고용이 늘었다는 것은 기업들의 구인 수요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며칠 전 발표된 구인 건수가 다시 1,000만 건을 넘으면서 최근 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죠. 기업들이 열심히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업률이 함께 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만큼 일자리를 찾는 사람도 함께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구인도 늘고 그래서 채용도 늘고 그리고 구직자도 모두 늘어난 고용시장이라는 얘기죠. 이번 달에 고용이 33만 9천 건 늘어난 것보다도 자영업자가 36만 9천 명 감소했는데 이게 실업률 상승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줄어든 자영업자들도 다시 노동시장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노동 공급은 쉽게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과적으로 고용보고서가 나타내는 신호는 분명합니다. 경제는 강합니다. 일자리는 많이 있고 취업하려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 침체 가능성은 약해지고 있습니다. 약한 경기 침체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 연착륙으로 끝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기 위험이 사라지면 반대로 무엇이 오르나요? 네, 금리 전망이 상승합니다. 이제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자동적으로 머리에서 떠오르시죠? 이게 바로 세뇌의 효과입니다. 그런데 금리 전망이 오르면 이것도 자동 재생되어야죠? 네, 달러가 오릅니다. 당연하죠. 금리가 더 높아지며 유동성이 줄어드니까요. 그리고 금리가 오르고 달러가 강해지면 당연히 채권 수익률도 오릅니다. 이자율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러가 강해지고 채권 수익률이 오르면 네, 금은 폭망이죠. 그래서 오늘 급락에 가까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암호화폐는 같은 상품 자산이면서도 오늘은 상승을 했는데요. 오늘은 위험 자산들에게 긍정적인 소식들이 많이 나오면서 위험 자산들이 랠리를 펼친 것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부채 한도 협상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위험자산 리스크가 많이 줄어든 영향이 컸고 또 고용보고서로 인해 경기 위험이 줄어든 것도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상품 자산에게 불리했던 측면보다 위험 자산에게 유리했던 측면에 도움을 더 많이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상승했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는 여전히 약세인데요.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금리 전망치가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을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달러와 거의 완전히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입니다. 거의 대깔꼬만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의 역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 경기 위험이 줄어들면서 금리 전망치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죠. 현재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금리는 연말이 되어도 현재와 거의 같은 5% 정도입니다. 이게 연초만 하더라도 달랐습니다. 연초에 비트코인이 무섭게 상승할 때는 연말 전망치가 4.5% 정도였는데 이게 0.5%나 오른 것입니다. 이렇게 금리 전망치가 오르자
그동안 올라왔던 가격이 뻘쭘해진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추가 상승을 하지 못하고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선물 시장에서의 금리 예측치도 바뀌었는데요. 6월의 금리 동결은 그대로지만 7월 예측치가 바뀌었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7월에 금리 인상을 할 것이란 가능성이 절반 정도였는데 고용 보고서 발표 이후로는 주류 의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6월은 일단 한 차례 쉬지만 경기가 여전히 강하므로 7월에 멈춰있던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재개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행히 그 이후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할 거라 보지는 않고 연말부터는 금리 인하 모드에 진입할 것이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이렇게 금리 예측치가 증가하면 주식시장이 내려야 하는데 왜 오늘은 이렇게까지 강한 모습을 보였을까요? 이것도 제 영상을 자주 보신 분들이라면 이제 척하면 척하고 나와야죠. 네, 경기 위험이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주식은 금리 전망이 올라도 경기 위험이 내려가면은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S&P 500에 속한 기업들의 실적을 보시면 2021년을 정점으로 2022년까지 크게 하락을 하다가 2023년이 되어서야 이제 막 반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향후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기업들의 실적이 다시 꺾이겠죠. 기업에게는 현금 흐름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들어오는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 금리가 내려가 유동성이 풀려 이득을 얻는 것보다 수익 감소로 인해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용보고서의 강한 고용시장은 그 걱정을 덜어준 것이죠. 또한 오늘 고용보고서는 증시에게 있어 골디락스를 강화해주는 지표였습니다. 증시 역시 유동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기가 너무 강하거나 그로 인해 물가가 크게 오른다면 금리 역시 크게 오를 수 있어 이것은 악재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고용보고서에서 나온 지표는 희망적이었습니다. 고용이 오른 만큼 실업률도 증가하여서 경기가 노착륙보다는 연착륙 정도의 시나리오로 가고 있고 정말 중요했던 부분은 임금 상승이 제한되었던 점입니다. 이번 달에 월간 기준으로도 임금 상승률이 하락했고 연간 기준으로도 하락했습니다. 특히 연간 기준 임금 상승률을 보시면 지속적인 하락 추세에 있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죠. 이처럼 점진적으로 내려가는 임금은 결국 물가의 하락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리 전망 역시 크게 오르지는 못하겠죠. 따라서 현재의 상황은 증시에게 너무 좋은 금리 전망이 크게 오르진 않으면서 경기는 연착륙 정도로 끝나는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골디락스의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오늘 부채 한도 리스크가 종결된 것도 위험 자산인 증시 상승에 한 몫을 보탰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이번 주 다우는 2% 상승했고 S&P도 1.8% 상승, 그리고 나스닥도 2% 올랐는데요. 나스닥은 팬데믹이 있었던 2020년 이후 3년 반 만에 6주 연속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3년이 넘어서 처음 있는 연속 상승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이제는 눈치채야죠. 추세가 완전하게 바뀐 것입니다. 이제는 누가 보더라도 봄입니다. 상승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된 것입니다. 특히 현재의 기술주 상승이 강력한 이유는 현재 시장을 사로잡고 있는 최고의 테마인 AI가 시장 최고의 주식들인 대장주들과 결합되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보통 테마주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잡주들이죠. 근데 지금은 테마주들이 대장주들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최고 대장주들이 최고 테마주니까 안심하고 환장해서 달려들겠죠. 그래서 나스닥이 3년 반 만에 처음으로 6주 연속 상승한 것입니다. 애플은 장중에 드디어 전고점을 넘었습니다. 비록 저항선에 밀려서 종가상 전고점을 뚫지는 못했지만 이제 전고점 넘는 건 뭐 시간 문제죠. 시장 1위 기업의 전고점 탈환은 시장 전체에 큰 의미를 지닌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그 자체로 시장 추세가 강세장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테슬라는 오늘도 강한 모습을 보이며 장중에 직전 고점이 있는 $217 거의 근처까지 올라갔습니다. 막판에 조금 밀리기는 했지만 이것은 저항선 근처에서 나오는 기술적인 하락에 불과하고 큰 의미는 없습니다. 테슬라는 이번 주에만 11%가 넘게 오르면서 $200의 가격대에 완전하게 진입했는데요. 테슬라의 주가가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총 3가지 정도라고 봅니다. 우선 첫 번째는 다른 빅테크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한 주가입니다. 애플은 전고점에 다다랐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엔비디아까지 빅테크들이 모두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테슬라는 아직도 전고점 대비해서는 주가가 거의 반토막인 상황입니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덜 회복된 주가가 투자자들에게 테슬라를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든 것입니다. 둘째로는 펀더멘털에 대한 기대치 상승인데요. 5월에 있었던 주주총회에서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향후 비전에 대해 아주 좋은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광고를 시작하면서 테슬라의 잠재 고객들을 더 많이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했고, 중기적으로는 사이버 트럭과 신형 모델들을 통해 접근 가능 시장을 확장할 수 있는 전망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테슬라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줬죠. 이처럼 단, 중, 장 3박자가 두루 갖춰진 긍정적 비전을 선보이게 되자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테슬라의 미래 가치가 상승한 것입니다. 그리고 상승한 미래 가치는 당연하게도 투자자들이 평가하는 테슬라의 현재 가치를 끌어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 역시 최고의 AI 관련주 중 하나라는 점을 투자자들이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이 챗 GPT에만 매몰되어 디지털 세계에 존재하는 AI에만 관심을 집중시켰었는데 테슬라는 디지털 세계에 있는 AI를 물리적 세계로 소환할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율주행 AI는 이미 압도적 1위 기업이고 이에 따라 시장에서 가장 먼저 완전 자율주행과 무인 자동차 비즈니스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크인베스트가 테슬라의 목표 가격을 $2,000로 제시한 것도 바로 테슬라의 자율주행 능력을 절대적 경쟁 우위를 가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휴머노이드 로봇은 매번 발표될 때마다 이전 세대와 비교도 되지 않을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수년 후면 정말 인간을 도와 간단한 작업이 가능해 보일 정도인데 이 로봇들도 모두 테슬라의 자율주행 AI에 기반하여 작동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테슬라는 그 어떤 기업에도 뒤지지 않는 최고의 AI 관련주입니다. 이걸 투자자들이 서서히 깨닫기 시작하면서 주가도 상승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한 주의 시장을 정리해봤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 흐름은 바뀌었습니다. 이제 시장은 상승을 향해 꾸준히 달려갈 것입니다. 물론 최근 시장이 워낙 강세였던 만큼 조정의 시간도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직선으로 쭉 오르기만 하는 자산은 어차피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조정은 먼 길 오르는 과정에서 잠시 멈춰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2022년에 긴 겨울을 함께 하신 모든 분들 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봄을 즐기면 됩니다. 가끔 꽃샘 추위가 찾아오면 잠시 쉬어가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또 우리를 들끓게 만들었던 그 뜨거웠던 여름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